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확통 기말고사 대비해서 통계적 추정에 관한 내용들 좀 다시 정리 좀 해볼게요. 우리 저번에 추정에서 이 내용을 배웠어요. 첫 번째, 모집단의 분포가 다음과 같다. 모집단이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보통은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복원 추출한다 그랬을 때의 이 크기 n의 뜻은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한 번씩 뽑는 거야. 한 번씩.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가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해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n개의 표본, 그 표본의 평균을 뭐라 그랬어요? x바다. x바를 표본의 평균이라 그랬어. 이 x바들은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존나 많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n개 뽑고 또 n개 뽑고 또 n개 뽑고 무수히 많은 표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x바들의 집단은 존나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x바들의 분포는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노멀.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게 나오더라. 너희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건 이 평균이라는 건 표본 평균이 아니에요. x바가 아니에요. x바의 평균인 거야.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은 다른 겁니다.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은 다른 거예요. 모평균하고 동일한 것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평균하고 같답니다. 분산은 요 n으로 나누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모집단의 분포하고 표본 평균의 집단은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해 가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질문이 모집단에 대한 질문이냐 표본 평균 집단에 대한 질문이냐 요거에 따라서 얘를 갖다가 제또화할 건지 얘를 갖다가 제또화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만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요번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걸 해봅시다. 자, 모평균의 추정이란 이런 거야. 내가 집단 하나를 뽑았어. 예를 들어서 모집단에서 뭐라 그럴까? 너희들 3학년 2학년이라고 할까? 2학년 너희들 학교에 2학년 전체 집단이 있을 거예요. 2학년 전체를 모집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게요. 여기에서 100명을 뽑았어요. 100명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했어요. 자, 2학년 전체 모집단에 무엇을 관찰하고 싶은 거냐면 뭐 예를 들어 수학 점수의 분포를 관찰하고 싶다. 이게 이제 우리의 관찰의 대상이라고 그럽시다. 그럼 실제 이 모집단에 평균이 있을 거고요. 모평균 m이 있을 거고요. 모표준 편차 시그마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2학년 전체를 내가 조사를 한다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모평균도 알 수 있고 모표준 편차도 알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나는 전체 집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100명에 대한 조사만 하기로 해요. 자, 그래서 이 100명에 대해서 x바 하나를 계산했어요. 예를 들어서 x바가 50이 나왔다라고 칠 거야. 자, 요걸 가지고 그러면 2학년 전체 평균은 얼마일까?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전체 평균, 실제 모평균이죠. 추정해보자. 이게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이 모평균 추정에서
알려줘야 되는 내용들은 나는 모평균을 추정할 거기 때문에 모평균만 현재 모르는 상태야. 얘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표준 편차가 필요해요. 얘는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뽑아낸 표본의 개수도 중요할 거예요. 몇 명을 뽑았는지에 따라서 모평균의 추정 범위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계산한 표본 평균 100명에 대한 표본 평균이 얼마냐, 이것도 모평균을 추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모평균을 추정할 거냐 라고 하는 걸 보면 요 내용을 이용할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 X바라고 하는 것은 표본 평균이죠. 이 X바하고 실제 모평균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차이는 우리 뺀 거에 뭘 붙이면 될 거냐면 절대값을 붙일 겁니다. X바와 M의 차이가 어떤 값보다, 예를 들어서 이 숫자는 내가 임의로 정해줄 수 있어요. 이 숫자를 예를 들어서 3이라고 그럽시다. 둘의 차이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될 확률이 예를 들어서 0.1이요. 그러면 얘는 되게 쓰잘데기 없는 자료죠. 내가 이걸 이 범위 안에 여기서는 내가 X바는 뭔가 숫자로 계산해 줄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둘의 차이가 예를 들어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1이야. 그러면 되게 자료로서 뭐 모평균의 범위를 얘기하는데 0.1%밖에 안 되면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자료 요 확률 값을 최대한 예를 들어서 둘의 차이가 3 이하로 들어올 확률이 95%야. 이런 것들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혹은 뭐 99%야.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확률 값들을 조정을 해서 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요. 일부 요거는 숫자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를 1.96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하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다시 끄집어서 이쪽으로 와볼게요. 우리 X바 집단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앞에서 배운 거 맞죠? 이거하고 요거 하나 표준 정규분포표를 찾아보시면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냐면 0.95입니다. 요거는 너희들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정규분포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요거랑 요거 하나 더. 절대값 Z가 2.5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거기 표준 정규분포표에서는 완벽하게 2배 해주면 0.99가 나오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0.99에 제일 가까운 건 2.58이라서 Z값 2.58을 절대값 했을 때 0.99다. 이렇게 인정해놓고 요 두 개 가지고 우린 모평균을 추정해 가는데요. 자, 요 범위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확률에 대한 연산을 정규분포에서 확률에 대한 연산은요. 이 확률에 대한 연산은 전부 다 Z화 시키는 겁니다. 그럼 Z화 시키려고 했을 때 Z 해주는 방법은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었죠. 얘는 X바 빼기 M이 이미 있어요. X바 빼기 M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Z화 시키려면 뭘로 나눠줘야 될 거냐면 표준편차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쵸? 표준편차는 X바에 대한 표준편차니까 여기 있죠. X바 집단의 표준편차는 뭐라고 배웠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지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것을 Z화 시키기 위해서 양변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눌게요. 그럼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지금 모평균 추정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했더니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냐면 1.9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죠.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는 포맷이 시그마 X바 집단의 표준 편차라고, 이게 새로운 표준 편차였잖아요. 표준 편차분의 X바 빼기 M, 얘가 Z값으로 환원이 되겠죠. 그럼 얘는 확률, Z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다. 그러면 그 확률은 얼마다? 0.952다. 다시, 그럼 우리는 여기 최초에 출발하는 건 이 얘를 보세요. 이 부등식을 만족할 확률이, 다시, 이 부등식을 만족할 확률이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나중에 이걸 니네가 직접 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요. 용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어떤 값보다, 얘는 유의미하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더라. 얘를 Z화 시켰더니 따따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같더라. 걔는 0.952더라. 즉, 요 부등식을 만족할 확률이 0.95가 되더라.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면 돼요. 이 부등식을 만족할 확률이 얼마라고요? 0.95라고요. 다시, 그럼 이 부등식을 m에 관한 부등식으로 내가 처리를 해볼게요. 절대값을 풀어서 정리해보면 m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x바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쪽은 헷갈리니까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출발했던 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해요. 자, 내가 1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 2학년, 니네 학교 2학년 전체 집단을 관찰을 했어. 거기에 모평균이 있을 거고 모표준 편차가 있을 거야. 얘는 그냥 편의상 알려졌다라고 칠게요. 그렇게 할게요. 자, 이랬을 때 내가 100명만 조사를 해서 그 100명의 평균이 50이라는 걸 알았어. 이걸 가지고 그럼 니네 2학년 전체 평균이 얼마냐? 이걸 추정하고 싶은 거야. 이걸 가지고 실제 모평균은 얼마다 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너는 얼마야?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고, 얘는 대략적으로 요런 자료들에 근거해서 모평균은 대략 여기에서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쯤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확률이 되게 낮아. 10%야. 그러면 자료로서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뭔가 얘기를 해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확률이 95%예요. 그럼 꽤 뭔가 있어 보이죠? 요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확률이 99%예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는 거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얘기를 할 때,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확률이 한 10%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서 별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추정을 해갈 때는 그 확률 값들을 최대한 높여가는 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추정을 쓸 때 확률 값들을 그 높은 확률 값들 중에서 수학자들이 선택을 한 숫자가 두 가지예요. 95%하고 99%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지금 얘만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표본 평균 알고 내가 조사한 명수 알고 표준 편차를 알면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모평균은요, 실제 2학년 전체 평균은요, x바 50이죠. 50 플러스, 여기서는 내가 95%가 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는 뭐라고 앞으로 표현하기로 하냐면 신뢰도라고는 표현을 쓰기로 해요. 신뢰도라고 하는 건 95%와 99%가 있는데, 신뢰도 95%, 99%는 확률이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얘는 요거다. 95%의 확률은 Z값 1.96이다. 99%의 확률은 Z값 2.58이다. 이거는 암기하셔도 좋고 내신에서는 웬만하면 암기하시고요. 웬만하면 또 문제에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너희들이 처리해 가시면 돼요.
그러면 95%로 모평균을 추정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Z값을 1.96으로 써주면 돼요. 1.96에 루트 n분의 루트 n은 100이니까 10분의 시그마 20 여기는 마이너스로 처리해주면 돼요. 시그마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그래서 우리는 모평균 m이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의 확률로? 95%의 확률로. 그러니까 95% 확률로 모평균 m이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니네가 예를 들어 한 100번 정도 조사를 하면 그 중에 95번 정도는 실제로 이 범위 안에 실제 있을 거다. 그런데 5번 정도는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만약에 신뢰도 99%로 하세요라고 하면 여기 있는 1.96이라는 숫자를 뭐로 바꾸시기만 하면 되냐면 2.58로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모평균의 추정 공식을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자, 모평균 추정 공식은 이거야. 신뢰도 95%는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좀 같이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확률,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작거나 같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구간에 들어올 확률이 0.95입니다. 이것을 신뢰도 95% 추정이라 그래요. 이렇게 된 부등식을 누구에 관한 부등식으로 m에 관한 부등식으로 재편성해 준 것일 뿐이다. 이렇게. 다시. 만약에 신뢰도 99%라면 확률 x바 빼기 m 얘는 2.58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 읽으세요.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것이 몇 프로다? 99%다. 이것을 누구에 관한 식으로? m에 관한 식으로 범위로 재편성해 놓은 것일 뿐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주변 지식은 어느 정도 이런 정도로 갖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내가 최종적으로 문제나 이런 걸 풀어갈 때 남기고 있어야 되는 공식은 이거다 이거야. 여기 있는 1.96, 2.58은 Z값이에요. Z값이에요. 확률에 따른 Z값이야. 1.96은 95% 확률, 2.58은 99% 확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90% 확률 그러면 그 Z값이 얼마인지는 누가 찾는 거야? 니네가 찾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서 이제 용어들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아야 되잖아. 얘를 이 부등식을 뭐라 그러냐면 모평균 m을 신뢰도 몇 프로로 95%였죠. 확률 95였죠. 0.95. 이걸 신뢰도 95%로 모평균 m을 추정했다라고 부르기로 해요. 뭐라 그러? 신뢰도 95%로 모평균 m을 추정하였다. 됐죠? 얘는 신뢰도 99%로 모평균 m을 추정하였다. 이 범위를 뭐라고 부르기로 하냐면 신뢰 구간,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이라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신뢰 구간이라 그래요. 잠깐만요. x의 범위가 x는 1에서 4까지의 구간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이 x의 구간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구간의 길이는 1부터 4까지 길이는 어떻게 하요? 여기서 여기를 뭐야? 빼라죠. 아, 길이는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빼서
길이는 3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가끔 질문을 해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를 빼시면 x바는 똑같으니까 날아가겠죠?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2배가 되겠죠?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에요. 뭐라고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얘는 2배가 되겠죠 또? x바는 날아갑니다. x바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실내 구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냥 암기하셔도 좋을 정도입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랭스라 그러면 되겠죠. 얘는 1.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95%일 때는요. 99%일 때는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앞에 몇 배? 2배. 그럼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 길이가 길다, 짧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겠어요? 이 z값이 클수록 되는 거죠. 즉 95%보다 99%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값이 똑같다면 길어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n이 커질수록 n이 크다라고 하면 점점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즉 n이 커질수록 길이는 점점 짧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요 영향을 미치겠죠. 표준 편차가 크다면 L값도 크다. 표준 편차가 작다면 L값은 작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평균 추정에 관한 공식들 이런 정도야. 사실은 추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으로 남겨둬야 되는 건 딱 한 페이지 분량에 불과해요. 예. 첫 번째, 모집단과 X바 집단 사이에 표본 평균 집단 사이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였죠. 이거는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저기 모집단을 극단적으로 작게 만들어 갖고 1, 2, 3일 때 거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했을 때 X바 집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 해봤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계산해서 모집단하고 실제 표본 평균 집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건 이제 경험적으로 관찰하는 수준이면 우리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런 정도와 그 다음에 모평균의 추정은 요거 95%와 99%를 암기하고 계세요. 95%는 모평균 M은 X바 플러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여기는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면 충분해요. 얘는 1.96이 2.58로 바뀌면 충분해요. 뭐라고요? 1.96이 2.58로 바뀌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랭스는요 95%일 때는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요. 99%일 때는 랭스가 2 곱하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요. 얘네들의 암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돼요. 혹은 나는 아직 암기가 안 됐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옆에다 그냥 펴놓고 하세요. 얘는 옆에다 펴놓고 얘는 어떤 공식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나 얘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나 이걸 이용해라는 말인가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해 가시면 통계적 추정 문제는 너희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잠시 쉬었다가 요거에 관련된 문항들을 같이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